자, 2번 문제입니다. 이제 1번 문제에서 굉장히 힘이 들었을 텐데 2번, 3번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예, 1번 문제에서 문제를 잘 풀었다 그러면은 2번, 3번 푸는 것은 간단하죠. 자, 문제 2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기를 읽고 문제 1의 두 입장과 나왔죠. 그죠? 순수 예술이냐? 아니면 참여 예술이냐? 그죠? 요 입장과 관련지어서 제시문 1과 3을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이거 다 해석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관련 변형의 개정 전후 변화에 대해서 이거 뭔 소리야?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관련 변형. 자, 그래서 문제 1의 두 입장을 지지하는 논리를 각각 제시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각각 제시하죠. 이것도 빼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문제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고 논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있는지 중간중간 다시 한번 논제 읽어보고 중간에 또 읽어보고 하면서 풀어보겠습니다. 보기부터 먼저 봐야 되겠죠. 보기를 읽고 이렇게 했으니까. 자, A국은 국가예술 지원 사업의 효과를 평가할 목적으로 매년 문화예술 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발표하고 있다. 또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예술활동 및 정부 지원에 대한 가치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뭐 그렇대요. 자, 2015년에 A국은 문화예술진흥과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 변경, 요거죠. 요거. 2015년 전후 변화예요. 그래서 개정하여 새로운 국가예술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다. 추가적으로 이 사업 시행 전후의 성과를 비교하기 위해 국가 통계도 축적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예술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5년에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 앞뒤로 전후의 성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한번 음미해달라, 분석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이면 여기 아닙니까? 그죠? 여기인데 이쯤에 여기서부터 분기점이 돼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지표들은 하락하고 있고 여기에 관련된 지표들은 상승하고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면, 자, 그래서 노란색은 예술가의 자율성 및 실험 정신이고 창작 예술가의 질적, 양적 성장. 자, 이 부분은 결국에는 순수 예술이죠. 순수. 그죠? 그 다음에 예술활동의 사회적 기여라든지 공공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여예술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령을 정해가지고 여기에 맞게 예술계를 지원을 했더니 순수 예술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더라. 그리고 참여 예술은 좀 영향력이 떨어지더라. 많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발전이 더디더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겠죠. 2015년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그죠? 1점부터 2.5부터 4.5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자료 1번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 2번. 2번을 보시면은 인식조사 비교라고 하고 있고, 설문 항목을 읽어보면 국가예술 지원 사업에서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술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술의 가치. 이거를 한번 예술 인식 조사 비교죠. 한번 보면은 15년이죠. 여기까지가 15년이고 14년, 그죠? 15년 전에는 여기 이런 내용들이 비중이 높고 이런 내용들은 비중이 좀 작았다는 거예요. 근데 따져보면 예술가로서의 사회적 인정이라든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예술적 개입이라든지 사회에 대한 공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이 참여 예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사회적 인정 이런 것들은 사회에 얼마나 이제 참여가 돼서 영향을 받고, 그죠? 그런 내용이 또 피드백이 있느냐 이런 내용이라서 참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개인의 창의성이나 실험, 발휘, 자아 성취감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성취되는 것들이 아니죠. 그죠? 개인의 어떤 순수한 창작 욕구와 관련된 내용이라 이건 순수 예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5년 이후에 이렇게 위치가 엇갈리게 돼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에 있는 자료 1번과 그죠? 같은 비슷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높아심을 얘기하자면은 예술가로서의 사회적 인정 이런 부분,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명확하게 이게 참여 예술을 가리키는 지표라고 볼 수 있냐라는 부분에서는 어색하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굳이 조금 애매하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개만 써도 되고, 여기서 이제 15%에서 그죠? 7%로 이렇게 뚝 떨어졌는데, 이거 사회적인 인정 이 부분, 그죠? 아무래도 이 부분은 자아 성취감이나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참여 예술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이것이 대세에 영향을 미치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나머지 안정적인 생활 유지라든지 우수한 예술 창작 관광객
사회과의 교감, 그 다음에 안정적인 생활 유지, 뭐 이런 것들은 극단적인 변화가 있지도 않을 뿐더러 이 내용 자체가 어떤 순수 예술이든 아니면은 참여 예술이든 크게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배제하고 나머지 확실한 것만 체크했을 때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료 3번을 볼게요. 자료 3번을 보니까 순수 창작 예술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때요?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죠? 많이 늘었고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표현한 게 맞겠죠, 그죠? 자, 이렇게 부등호로 표현하면 이렇게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정부 지원 이건 뭐 됐고요. 공공예술, 그죠? 아니 참여예술에 관련된 것은 많이 줄었죠, 그죠? 이건 늘었고 이건 줄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표현해 줄 수 있으면은 3번은 어느 정도 표현이 되는데, 국내 예술가 해외 전시 공연 초청 이 부분도 이게 좀 많이 늘었죠, 그죠? 이게 늘었는데 이것도 한번 나중에 답안에서 이것이 왜 어떻게 순수 예술이 확대되고 있는지, 확장되고 있는지, 아니면 유행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답안을 보면서 한번 논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논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문제 1의 두 입장과, 이거 순수나 참여냐, 이런 입장과 1번부터 3번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라는 말은 1번에서 이런 의미가 있고, 2번에서 이런 의미가 있고, 3번에서 이런 어떤 의미가 있는데, 이것들이 모두 하나를 가리킨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순수 예술이, 그죠? 순수 예술이 참여 예술보다 비중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해주면 되고, 이 변화 설명해주면 되고, 문제 1의 두 입장을 지지하는 논리를 각각 제시하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 1의 두 입장을 지지하는 논리를 각각 제시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입장이 각각 나와줘야 돼요. 두 입장을 지지하는 논리 각각 제시하시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통해 가지고 순수 예술 입장에서 지지를 한다 그러면 잘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참여 여기에 이제 이 입장을 지지할 것 같으면 이게 부정적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변화돼야 돼라는 내용으로 글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또 이제 각각 제시하시오라고 했는데 이해를 잘못하고 빠뜨리게 되면은 또 결격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2번에 답안을 한번 살펴보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문제 2번. 자, 예시 답안인데요. 이게 너무 크죠? 너무 지금, 너무 길어요. 그래서 내용을 빨리 한번 읽어보면서 버릴 건 버리고, 그리고 어떤 거를 생략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A국의 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으로 예술지상주의와 신미주의 이 두 개 나와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료 1을 보면 2010년부터 자료 1에 대한 설명입니다. 15년까지 4가지 평가 지표에 각각 변화가 있었지만 방향성도 일정하지 않고 변화폭도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예. 이런 내용들은 별 필요가 없어요. 2015년 이후에 2015년,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표현하는 거냐 그러면은 지금 이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잠깐만, 왜 이러지? 지겠네. 잠깐만요. 네. 네, 이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걸 표현하는 게. 이거 이후에 어떤 경향성을 보이느냐가 중요하지, 이렇게 별 변화가 없다는 것은 전혀 묘사될 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은 전혀 쓸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이건 다 버려도 됩니다. 버리고 되고, 2015년 이후에 20년까지 변화는 방향성도 일정하고 변화폭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말 할 필요 없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설명해 달라는 거죠. 어떻게. 자, 예술활동의 사회적 기여와 예술작품의 공공성,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이 부분은 참여예술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예술가의 자율성의 실험정신, 창작예술가의 질적 양적 성장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 부분은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문제를 보다 보니까 공원, 개입, 그래서 예술가로서의 사회적 인정 이 부분은 빠지고 있네요. 근데 빼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저는 포함을 시킬 수 있지 않은가 생각했는데 답안을 보니까 그냥 두 개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우선은 여러분들 혼란을 주기 싫으니까 뺍시다. 빼고 여기서 이제 이거 2개, 그리고 여기서 2개 이렇게 나오니까 이 2개 가지고 설명하자는 거죠. 그래서 자, 이는 오늘 말을 안 듣네. 자, 이는 관계법령 개정으로 국가가 예술의 공공성이라는 명목으로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부분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순수 예술이 강조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지원이 커지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 2가 나와요. 자료 2에서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술의 가치를 묻는 예술의 인식조사를 살펴보면 제목 다시 한번 설명한 거고, 관계법령 개정 이후에 개인의 창의성의 실험파 이런 것들 큰 폭으로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이러이러한 개입과
비율이 하락한 것은 이걸 다 쓰느라고 문장이 길어진 거지 사실 별 내용이 없죠. 그죠? 그래서 예술 지상주의와 신미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그죠? 참여 예술 이런 것들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번 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3에서 보듯이 관계명령 개정 전후에 순수 창작 예술 전시 공연 횟수가 증가했고, 그죠? 이런 어떤 노력이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아 국내 예술가의 해외 전시 공연 초청 횟수도 40% 가까이 증가했다고 해서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읽어보고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뭐 이런 것들은 참여 예술은 축소되었다는 건데 국내 예술가의 해외 전시 이게 순수 예술을 설명하는 어떤 그런 지표가 될 수 있냐는 부분에서 좀 고민이 되죠. 사실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치를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해외 전시 이거를 순수 예술을 그러니까 긍정하는 지표로 한다 그러면은 그런 쪽으로 읽어주는 것도 괜찮은데 국내 예술가의 해외 전시 공연 초청 이거를 그래서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은 사실 뭐 해외 공연, 해외 전시 한다는 것은 이것이 어떤 사회적으로 참여 예술이라 그러면은 이런 말을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의 예술가가 우리의 사회에 맞는 예술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예술 그 자체 작품반을 이걸 뚝 떼어내서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권의 맥락에 그냥 들어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존재성이 입증이 된다는 거죠. 예술성이 그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회적인 맥락이나 정치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예술 작품 그 자체만으로도 다른 문화권에 간다든지 아니면 그죠 이렇게 뭐 다른 정치, 역사 이런 어떤 배경을 가진 곳에 가져가더라도 그 자체로 예술성이 인정이 된다는 것은 순수 예술을 설명하는 하나의 측면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이 설명으로 좀 이해를 조금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명이 되고요. 결국에는 이 내용들 자료 1, 2, 3 전부 다가 이 내용 이 주장이죠. 이 주장. 그죠? 예술주의와 신미주의가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자료 1, 2, 3을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많이 압축시키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런 어떤 항목들, 그죠? 항목들 설명하느라고 글이 길어진 거고 내용은 별 게 없어요. 좀 더 압축시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은 자, 이러한 관계병력 개정은 예술지상주의와 신미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바람직하다라고 하고 있고 또 찾아볼게요. 또 찾아보면은 자, 여기 있죠. 반면 도덕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도덕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이 뒷부분의 내용들은 위에 우리가 제시문 그죠? 1, 2, 3, 4 읽으면서 중요한 단어들 그죠? 뭐 여기서 나와 있는 거 봅시다. 미적 구현 자체가 목적이다. 그 다음에 개인의 창의성, 자아 성취감, 자율성,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도 실험 정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그죠? 요런 것들 왜 계속 반복하고 있지? 그죠? 거의 반복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 너무 자료를 다시 반복하기보다는 제시문에 나와 있는 예술지상주의와 신미주의 여기에 해당하는 어떤 개념어들을 끌고 와서 연결을 시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신미주의와 예술지상주의의 개념어들은 많이 생략돼 있고 자료들의 항목들만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두 번째 반면 넘어가 봅시다. 도덕주의 관점에서 도덕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술을 위한 예술의 경도되어 이것은 제시문에 나와 있는 그런 표현이죠. 이런 것들 써달라는 겁니다. 여기에 경도되어서 예술활동의 사회적 기여와 예술작품의 공공성 이런 것들 사회적 책무를 가벼이 여기거나 그리고 등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내용이 많이 있지 않아서 조금 아쉽긴 한데 어찌됐든 답안의 요청사항에 딱 맞추고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딱 이렇게 써야 된다, 내용을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건 아니고 형식은 이 구조를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논제가 요청한 사항대로 이렇게 그죠 정리하시고 후반부에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입장에 따라서 두 번째 문단에서는 입장에 따라서 긍정하거나 부정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나와줘야 답으로 인정이 된다.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논제에서 우리가 2번 문제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너무 복잡하니까 이런 부분을 놓친다고요. 각각 제시하시오.
그죠? 이런 부분을 놓치는데 이런 것 좀 조심하면 큰 문제 없는 그죠? 문제가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 없이 우리가 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번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어렵지 않죠, 그죠? 어렵지 않고 답안이 이렇게 크게 나오긴 하지만은 별거 아니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 텐데 3번도 어렵지 않습니다. 빨리 넘어가 볼게요.